총선 21일 남았습니다. 격전이 역시 수도권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어제 서울에 이어 경기 격전지 5곳의 빅매치를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지역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여야 비례대표까지 거의 다 대진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공천 성적표를 좀 지금 매기기는 좀 빠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현역 교체율이 지난 19대 때보다는 확실히 여야 모두 떨어진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살아남았죠. 국민들의 평가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후반 들어서 여야 지지율이 모두 조금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유승민 파동 때문에 체감적으로 비박 후보들의 또 익숙한 국회의원들의 낙천이 지금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하락폭을 보였기 때문에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이 훨씬 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2시에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비례대표 2번을 공천 스스로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선거에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당을 상당 부분 좀 제치고 호남에서는 계속 이제 박빙이지만 수도권에서 더민주의 지지율은 많이 상승을 해서 30%를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이 셀프 공천 문제 때문에 김종인 대표의 이미지도 훼손이 됐고 더민주의 지지율도 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종인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당내 이 내용이 좀 잦아들고 또 안정세로 돌아선다면 또 다시 항상 이 긴장감이 있다가 좀 풀어지면 또 지지층이 또 결집하는 양상도 나타나거든요. 그런 양상이 오늘 김종인 대표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새누리당 오늘 강봉균 전 장관을 영입해서 선대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종인 카드에 대한 맞불 카드로 볼 수 있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종인 대표 때문에 사실은 새누리당의 그 경제민주화 관련된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심판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관계들이 있었는데 일단 대척점에 있는 강봉균 전 장관을 영입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강 전 장관은 비례대표를 원치 않는다는 또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면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점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비판적인 입장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선대위원장을 공동으로 김무성 대표랑 할 경우에 또 친박과 비박 간의 관계 계속 지켜봐야 될 텐데요. 부드럽게 갈 수 있을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해볼 텐데 저희가 5곳을 뽑긴 했지만 경기 지역이 이제 최대 의석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평을 먼저 좀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빠지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인천이 새누리당이 원래 10%포인트 더민주보다 앞서 있었다가 이 비박계 공천 학살 논란 때문에 더민주와 새누리당 지지율이 거의 1%포인트 차이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친박 또 진박 예비 후보들이 공천에서 낙천하면서 가령 조윤선 전 장관, 김행 대변인 등이 낙천을 했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지금 특히 경기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전체적인 지지율이 좀 하락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60개 지역이라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지역구도 가장 많고 또 접전 지역도 이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선거구 획정된 곳이 8곳이 있고 또 리턴 매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무려 11곳이나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지역구부터 살펴보면 바로 수원 무 지역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곳인데 재선의 정미경 의원이 있고 어떻게 보면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관록의 의원이기 때문에 또 장관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국민의당 김용석 후보까지가 돼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떤지요? 이 지역도 역시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크게 앞서 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발표된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새누리당의 정미경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앞서 있는 결과들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진표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 때 0.8%포인트라는 아까운 격차로 김문수 지사한테 석패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워낙 또 인지도가 높은 분이고 정미경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검사 출신인데 또 이 지역에서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와진 상담하면서 당시에 신장용 전 의원에게 내줬던
지역을 이제 다시 탈환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역구가 획정이 돼서 정미경 의원이 유리한 지역구와 또 김진표 전 의원이 유리한 지역구가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참 어려운 지역구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변수가 이 양강구도 속에 김용석, 국민의당 김용석 후보, 또 어떻게 보면 수원 비행장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네, 수원 비행장을 이제 잘 마무리해보겠다라는 게 정미경 의원의 입장이고, 네. 근데 이제 국민의당 김용석 후보가 국민의당이 뭐 대체로 한 10에서 15%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진표 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때도 석패를 했고 그때도 보면 야권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김문수 전 지사에게 아까운 차이로 졌단 말이죠. 이번에도 김용석 후보가 만약에 끝까지 완주를 한다면 네. 정미경 의원이 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김용석 후보의 거취에 따라서 이 판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신설 지역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용인 정지역 같은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대표로 올라와서 이번에 네. 지역구로 넘어오는 이상일 의원, 네. 현재 의원이고요. 새누리당 의원과 어떻게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영입한 케이스 표창원 전 교수, 표창원 후보의 대결 지역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지역은 또 신설 지역구 중에 하나인데 네. 이상일 의원이 또 지역구를 옆에 지역구로 하려다가 지금 옮겼습니다. 그리고 표창원 전 교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했던 1호 영입 인사고 네. 이 지역이 이제 야당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사실 동백동, 죽전 1, 2동의 인구가 나머지 동보다 4배 이상 많고요. 네. 4배가량 많은데 또 표창원 교수가 전직 경찰대 교수였잖아요. 그렇죠. 경찰대학교가 구성동에 위치했다는 점이 또 야권 우세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 발표된 결과들을 보면 현재로서는 표창원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가는 뭐 이런 지역적인 현황과 또 경찰대학교가 있다는 뭐 이런 현황 때문에 좀 앞서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 지역도 새누리당이 지지율이 40% 이상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아무튼 표창원 후보가 앞서가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좀 우세한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당에 또 유영옥 후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또 용인도시공사의 경영사업본부장 출신인데 네. 이분도 역시 지지율을 또 5%, 10%포인트 만약에 잠식을 한다면 이상일 후보가 한번 해볼 만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역시 야권 단일화가 이 지역도 선거 막판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신설 지역구 같은 경우에 처음에 누가 되느냐가 앞으로에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표창원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야권 강세 지역이고 또 워낙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재선의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또 이 지역에서 이상일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 또 당선이 된다면 또 새누리당 강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 지역은 이제 심상정 대표가 나오고 있는 고양 갑 지역입니다. 조금 전 속보가 나온 걸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곳에 후보를 공식적으로 공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야권이 좀 분열될 수가 있고 문제는 지난번 선거도 상당히 박빙이었죠. 네, 여기가 가장 최소 표차로 당선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170여 표 차이로 심상정 후보가 가까스로 이겼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직까지는 공천을 안 해왔던 심상정 의원이 이쪽에 정의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도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어제 김종인 대표 문제 때문에 상경을 하면서도 직전에 노회찬 의원과 전 의원과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단일화 그 과정에 참여하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상정 노회찬이 주는 그 의미 그리고 정의당과는 적어도 단일화 연대를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무공천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박준 예비후보를 공천하는 것 아니냐는 그랬을 경우 결국에는 막판에 또 선거 단일화, 선거 연대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손범규 전 의원과 또 심상정 의원의 지금 리턴 매치인데 세 번째 대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손범규 의원이 이겼을 때는 조금 더 이겼습니다만 심상정 의원이 이겼을 때는 가까스로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야권 단일화가 안 되면 굉장히 야권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야권 연대 논의가 상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징성 때문에 일부러 지금 뭐 나온 속보 자체가 심상정 의원과 정진우 지역
의원 지역구에다가 이제 후보를 내겠다라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네.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한 포석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네. 정의당 후보들이 많이 지금 포진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려면 정의당 후보의 양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양보가 또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일단 공천을 하겠지만 단일화 연대 개별적으로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으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바로 그 옆에 있는 고양정 지역입니다. 이쪽에는 여야 모두 여자인 여성 그렇습니다. 후보가 돼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싸우고 계시죠. 네, 숙명의 라이벌입니다. 전성에 어떤 연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선 전 의원과 김현미 현 의원 19대 때는 50대 46으로 김현미 의원이 4%포인트가량 앞섰는데 또 18대 때는 또 53대 41 비교적 큰 격차로 김영선 전 의원이 앞섰었거든요. 뭐 만천표 차이로 앞섰는데 아무튼 이 지역이 숙명의 라이벌 전으로 뭐 가령 서울의 서대문의 이성원, 우상호 의원 지역처럼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입니다. 1승 1패를 기록했었는데 또 역시 여기에는 여당 소속으로 재선 고양시 의원을 지냈던 네. 국민의당 길종성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은 뭐 아까 소개해드린 지역보다는 뭐 박빙의 싸움은 아니었지만 한 번 이기면 크게 이기는 지역들이거든요. 바람이 그만큼 좀 타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가령 새누리당의 공천 바람 아니면 뭐 유승민 공천 파동을 비롯해서 네. 또 야당에서도 그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논란 뭐 등등이 이 지역에 크게 영향을 다른 지역보다는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이 길종성 예비 후보가 또 끝까지 완주하느냐 여부에 따라서도 김현미 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좀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이 단일화 연대가 만약에 된다면 시너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에 새누리당 그 경선에도 결선 투표 방식이 있었는데 특히 3등 후보가 뭐 2등 후보를 지지한다고 지지선을 하면 대략 5%포인트가량 얹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야권 연대에서 특정 후보가 만약에 지지선을 하고 빠지면 특히 시너지 효과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될 수가 있다라는 예. 점이죠. 그런 점을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어느 순간에 밀어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급하게 해서 야권 단일화가 되면 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투표용지 인쇄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네. 투표용지가 인쇄가 된 다음에 되면 사표가 많이 발생합니다. 모르고 투표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예. 아니면 그 항의하는 측면에서 기권한 거 알면서도 투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투표용지에 최소한 인쇄되기 전에 해야지 기권표, 사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공천도 늦어져가지고 선거 단일화 연대 일정도 굉장히 타이트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또 한 곳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네. 얘기가 있을 정도였죠. 분당 갑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이 좀 격전지로 보이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지역이 이제 진박 후보라고 하는 권혁세 후보. 영등포의 권영세 후보랑 이름이 비슷한데요. 네. 권혁세 전 금감원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출마했고 또 더민주에는 영입 후보 중에 또 관심을 모았던 김병관 후보가 이 지역에 포진돼 있습니다. 네. 분당 지역은 사실 손학규 전 대표가 당선된 사례 외에는 모두 다 새누리당 보수 정당이 당선이 돼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문제는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상당히 큰 격차로 여권 후보를 눌렀던 이 경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18,665표 차이로 6사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상당 부분 많이 득표를 했었고요. 네. 또 그 분당 갑에는 웹젠을 비롯해서 넥슨, NC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가 위치한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야세가 조금 늘어난 지역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역에서는 김병관 후보가 권혁세 후보를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또 새누리당 지지율이 여기가 50%에 육박하는 지역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계속 새누리당이 당선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네. 분당 갑은 단 한 번도 새누리당이 의석을 뺏긴 적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권혁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또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친유 후보죠. 이종훈 의원이 네. 지금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권혁세, 이종훈, 친박대 비박의 표가 여당 표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럼 김병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쪽도 결국에는 여당의 분열, 이 부분을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단일화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네. 워낙 지금 이종훈 후보가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 이번 총선에서의 승패 수도권에서 특히 경기 지역에서 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캐스팅 보트 지역 중에서 가장 의석이 많기 때문에 서울보다 경기가 더 많고 또 초접전제 5%포인트 이내 지역이 이 지역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19대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람이 부느냐. 선거 막바지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난번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동처럼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는 또 바람이 한번 불면서 의석이 큰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격전지 분석, 오늘은 경기 지역 5곳을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